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플랫폼 주식 왜 폭락할까? 언제 오를까?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오르는 주식이 있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바로 플랫폼 주식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플랫폼 주식들이 폭락할까? 언제쯤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지난 2021년 9월 8일에 네이버 카카오 조심조심이라는 제목의 영상 올린 바 있었고, 그리고 올해 초 2022년 1월 11일 날에 카카오의 추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야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함께 보지 않아도 지금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향후 시장에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요즘에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바로 플랫폼 주식의 하락인데요. 자, 52주 신저가, 역사적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런 것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자, 많다고 이야기해드렸는데 특히 미국에서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팔 같은 경우 52주 신저가 1년 동안 마이너스 65%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쇼피파이도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죠. 자, 1년 동안 마이너스 56% 기록하면서 지금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핀터레스트 역시 역사적 신저가 1년 동안 마이너스 71%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로블록스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로블록스 많이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50% 기록하면서 52주 신저가, 역사적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지금 52주 신저가를 뚫지는 않았지만 52주 신저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자, 지난 1월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큰 폭으로 내린 뒤에 변변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블록, 스퀘어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저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 1년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블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6%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인데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저가에 근접한 수치고 네이버도 52주 신저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장에서 그래도 꽤나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20% 이상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반등도 약했고 또 하락은 비교적 강하게 나오면서 52주 신저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마이너스 22%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네이버도 마이너스 21%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치지요. 자, 최근 한 달 동안 하락률을 봐도 두 기업 다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예외를 찾기는 힘듭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자, 예외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식 다 내렸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자, 또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섹터들도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플랫폼 관련 주식들이 강하게 내렸지만 반도체 관련 주식, 조선업 관련 주식들은 왜 오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렸다고 말하기에는 플랫폼 주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죠.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예외를 찾기가 힘듭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자, 예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요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내려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한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왜 주가가 내려가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는데 왜 내려? 실적도 좋다는데.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는 퍼가 15배밖에 안 되는데 왜 내려? 퍼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견조하죠. 뭐 어떻게 본다면 우량주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쇼피파이도 사실 따지고 보면 퍼 25배입니다. 퍼 25배 이상 되는 종목들 쓰도록 하죠. 뭐 반도체 기업들, 자, 주가 오르는데 퍼 25배 넘는 거 많습니다. 자, 그러면 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익이 잘 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자,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도 퍼 30배, 자, 카카오도 퍼 28배밖에 안 되는데 성장주 치고는 낮은 거 아니냐? 자,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 퍼 60배, 70배, 뭐 퍼 40배 기본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 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이 고평가진 네이버, 카카오, 자, 우량 기업 아닌가? 근데 왜 주가는 내리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진짜 왜 내리는 걸까요? 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주구장창 내리기만 하는 걸까요? 물론 반등도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자, 이런 추세는 작년 9월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내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어떤 문제냐? 바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엔데믹을 맞이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엔데믹으로의 전환기인데, 자, 이 엔데믹으로 전환했을 때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나서도 성장을 이어간다. 그러면 주가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나서 성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평탄화치거나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진다. 이익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죠. 자, 넷플릭스 어떻습니까? 자, 주가 이틀 만에 40% 정도 빠졌어요. 자, 그렇게 주가가 40%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성장이 지금 정체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자, 시장은 지금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장을 의심받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전히 돈 잘 벌고 있고 매출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 장악력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계속 영향력 확대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그게 성장을 의심받는 거냐? 앞으로도 성장은 무궁무진하고 영향력은 더 커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잠깐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살펴봤느냐? 네이버 실적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증권사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비슷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네이버 홈페이지 또는 전자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자료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일부 발췌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예요. 자,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 뭐 여기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플랫폼 부분, 커머스 부분,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부분 이렇게 있는데 뭐 실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이야기했습니다. 뭐 뉴스 기사 찾아봐도 되고 증권사 리포트 찾아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 음영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자, 영업이익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기업이 이익을 내느냐, 이익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런 것들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이런 것들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2021년 1분기에 288억, 335억, 349억, 351억 그 다음에 이번에 301억이에요. 자, 단순하게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OY가 4.5% 올랐다고 돼 있는데 전 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마이너스 14%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 실적으로 따졌을 때 조금 감소 추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드립다 놓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또 추세가 형성되는지도 보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제가 2020년 실적하고 그다음에 2021년 실적, 자, 2년 동안의 실적과 자, 이번에 나온 2022년 1분기 실적, 자, 9개 분기 실적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래프를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주황색 선이 순이익 추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선이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일단 뭐 지금 대부분의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일단 순이익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0년 1분기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이전부터 조금 오르긴 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2021년에도 오르다가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꺾이고 난 뒤 지금 현재까지 어떤 실적 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 같은 경우에 자, 2020년 2분기에는 조금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3분기, 4분기 엄청나게 오르고 나서 자, 2021년 1분기에는 일본의 라인이 제트홀딩스에 합병이 되면서 순이익을 산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분기랑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선인데 어쨌든 2분기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2분기 실적. 자, 그렇게 해서 2분기에 순이익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언제? 2001년 2Q에 피크를 찍었다는 거죠. 자, 2Q는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바로 6월까지 실적입니다. 6월까지. 자, 그리고 실적 발표는 언제 나옵니까? 8월에 나와요. 8월에. 자,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좀 실적 발표를 일찍 하기 때문에 7월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순이익이 언제부터 엄청나게 꺾입니까? 바로 2021년 3분기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꺾였고 4분기도 하락했고 이번에 2022년 1분기도 실적이 하락해서 지금 거의 뭐 수직 하강하는 스키장 꼭대기에서 슬로프 타고 내려오듯이 엄청나게 빠르고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 네이버의 주가를 보면은 2분기 무렵에 피크를 찍었고 그리고 3분기부터 엄청나게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추세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2022년 1분기에 좀 내렸다가 그리고 2분기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3분기에 오르긴 했지만 좀 둔화되고 4분기에도 둔화되고 지금 또 엄청나게 꺾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 4분기에 피크를 찍고 지금 1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3분기와 4분기부터 그래프가 엄청나게 이렇게 꺾이죠.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자,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고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주가도 함께 떨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분기까지 빠른 성장을 했지만 2021년 3분기부터 성장률이 꺾이면서 이익 증가 둔화세가 나타났고 순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충분히 주가와 연관지어 본다면은 주가가 상승 탄력을 잃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좀 더 가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보면은 자, 여기 선은 똑같은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거. 자, 순이익하고 이익 영업이익의 추이는 똑같은 건데 자, 이게 막대 그래프는 뭐냐? 바로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분기별 증감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때 2020년에는 자, 이렇게 순이익 증감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죠. 순이익이 매분기 증가를 했어요. 자, 영업이익도 대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21년 3분기부터 자, 2021년 3분기부터 보니까 순이익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부분에 와 있다. 특히 순이익이 지금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꺾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 2021년 3분기부터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지금 보면은 2021년 2분기의 증가율이 피크를 찍었고 피크를 찍고 나서 3분기부터 감소 그리고 4분기에도 감소 그리고 2022년 1분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공교롭게도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하고 일치를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여기서 자, 주가의 흐름이 어떤 것과 비슷했습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때 주가가 올라갔고, 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당기순이익도 줄어들었고 주가도 같이 떨어졌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오르려면 어떤 게 올라야 돼? 바로 당기순이익이 올라야 되고 이익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익률이 2021년에 자, 1분기에 19%, 2분기에 20%, 3분기에도 20%를 유지했죠. 자, 그런데 4분기에는 18%로 떨어졌고, 그리고 2022년 1분기에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올라가다가 위에서 정체가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주가의 궤적하고 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줄어야 됩니까? 사실 비용이 줄어야 돼요.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비용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가? 이익이 증가하려면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자, 지금 비용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왜 애매하냐? 여기 보시면은 개발 운영, 인건비, 복리 후생비,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특히 인건비 부분, 뭐 개발 운영비, 여러 가지 복지 후생비 이런 게 계속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한테는 좋습니다. 자, 그 직원들한테는 좋아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 가지고 직원들이 효율을 높여서 일을 더 열심히 해준다면은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지출을 많이 해서 복리후생을 늘려준다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단계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자,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하락, 순이익률 하락,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익이 떨어진다는 거고 이익률도 떨어진다는 거고, 지금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뉴스 기사 몇 개 찾아보면은 지금 글로벌 빅테크 선언에도 실적이 주춤한데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IT 업계 인재쟁 탈전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카카오가 쏘아 올린 연봉 인상 신호탄, IT 업계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금 인재쟁 탈전,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시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이 정체되고 있고 각종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률이 하락하고 순이익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매출이 정체되는 기업,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기업, 그래서 이익도 떨어지고 순이익도 떨어지는 그런 기업, 자,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투자를 하기 싫습니까?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입니까?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입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플랫폼 기업들한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개선될지 모른다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용 증가는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싸다고 생각돼서 마구 주워 담을 텐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용 증가, 자, 비용 감소에 대한 불확실성, 자, 영업이익, 순이익률 하락이 멈춰설 때 정도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때쯤에는 관심 가져와도 될까,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퍼 40배다, 퍼 30배다, 퍼 20배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퍼가 10배다, 싸다, 무조건 담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업이익과 순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일단은
매수를 보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바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느냐,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핵심적인 투자 지표 중에 하나로 삼아서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